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해커스 학원에서 아카데믹 라이팅과 IELTS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입니다. 전 학생들과 매일 소통하고 함께 글을 읽고 교정해준 경험이 많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로 생각을 표현한다는 걸 어려워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전문 분야인 IELTS 라이팅보다 현존하는 모든 장문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전공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라이팅 스킬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던져보자면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고 간결하게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비판적으로 써보는 훈련을 반복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작문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판적으로 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critical을 언급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뭔가 어떤 이슈를 되게 부정적인 그 방향으로 되게 의심만 하고 또 회의적인 시각으로 skeptical하게 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논점의 어떤 부분이 공정한지 아닌지 또는 유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지 무조건 내가 맞다고 우기거나 남이 틀린 것을 증명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걸 제 수업을 통해 많이들 깨닫습니다. 자, 그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읽고 쓰는 훈련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들을 접하면서 각 주제에 대해 할 말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들리던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죠? 주변 어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 외할머니는 70대인데 아직도 건강한 편이시라 다른 70대 친구분들과 국내나 국외 여행까지도 활발하게 다니면서 나이에 비해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환갑잔치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60세 생일에 장수하셨다면서 굉장히 크게 축하를 해드렸다면 요즘엔 문화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환갑잔치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추세죠. 노년에도 많이들 건강하게 생활하시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요즘 사람들은 100세까지 오래 사나 보다, 좋다, 이렇게 단순한 사실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알게 된 사실을 분석적으로 이해해서 다른 주제와의 연관성까지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예전 세대들보다 요즘 세대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100세까지 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죠? 의료기술이 그쵸? 많이 발달해서 요즘엔 웬만한 병으로 쉽게 사망하기보단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요즘 세대들 사이에선 건강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자, 이번에 이 주제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노년에도 건강하다는 건 그들이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퇴직하는 나이를 좀 높여서 이런 숙련된 인력들이 회사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겠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선 정년퇴직을 좀 더 늦게 시켜야 노후연금을 더 늦게 덜 지급할 수 있으니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선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연금 개혁도 필요하겠죠. 반대로 이 주제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퇴직하는 나이를 높이면 60대 분들이 좀 더 오래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중간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또한 신입 직원들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을 초래할 수도 있죠. 제가 단순히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로 뭔가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은 의료기술 발전, 현대기술의 생활방식 변화, 더 높아질 정년, 노후연금 개혁, 또 승진기회 감소, 뭔가 청년 실업 등 이렇게 100세 시대라는 사회 변화가 다른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포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훈련이 글을 잘 쓰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한 연습은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로 짧은 에세이를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또는 영어나 한글로 면접을 볼 때도 필수로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둘째로 비판적으로 읽는 과정에서는 좋은 읽기 자료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신 신문기사나 학술지 또는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글과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이 노출되고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좀 존중하면서 수렴하는 게 폭넓은 배경 지식을 쌓는 중요한 학습 단계죠. 근데 영어를 외국어로 배운 학생으로서 원서를 읽을 때는 원어민이 읽을 때랑은 다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르는 단어를 대략 유추만 하면서 1차로 한번 읽은 후에 2번이나 3번째 읽을 때는 읽는 속도를 좀 늦추면서 사전을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인상 깊었던 부분을 메모하고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서술하진 않았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에는 표시하면서 글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바로 이 과정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 작문 실력 향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이 제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체계화시키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글의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이슈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일단 제시된 주제와 해당 주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주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논점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실제로 글을 작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누가 읽어도 설득력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배려하고 또 고민하면서 작성하는 연습은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실수하면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면서 그 결과를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언어 사용 면에서나 내용 전개 면에서나 누구나 틀리면서 더 많이 배우죠. 그리고 이러한 첨삭 결과물들이 진짜 실력 향상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저와 함께 또 수업을 통해 만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 서로 배우면 더 쉽게 진짜 영어 실력과 작문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마치면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수강 후기 중에 제 수업 특징을 잘 설명해 준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제 수업은 글쓰기에 길을 열어주는 등대라는 말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부분이라 제 의도를 잘 이해해 주어서 기억에 남았고요. 두 번째로 무언가를 집약적으로 배우게 한다는 특징도 제가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학생들이 알아준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참 고맙죠. 마지막으로 에세이를 교정해서 돌려줄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려서 놀라던데 학생들이 본인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료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수업 특징 또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첨삭하는 데 들이는 제 입장에선 참 뿌듯한 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 글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글자 수를 채우는 개념이 아닌 체계적인 학습 후 여러분의 입장을 통찰력 있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 작업인 점. 그리고 제가 소개한 비판적인 사고력과 읽기 능력과 표현력은 여러분이 전공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꼭 갖추어야 하는 요즘 시대의 경쟁력인 점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